대학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부정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권창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심방세동의 시술적 치료 중 하나인 냉각풍선 도자절제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 냉각풍선 도자절제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치료를 받으실 때 잘 받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심방세동의 시술적 치료 중 하나인 냉각풍선 도자절제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심방세동이란 무엇인가? 일단 가장 흔한 부정맥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고, 그리고 만성 진행형 질환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심장 수축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심전도상에 심방 수축이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데, 심방세동이 되면 심방 자체가 아주 규칙적인 수축이 없어지고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심방세동의 심전도를 소견을 보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고 예쁘게 심방이 수축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심방세동의 역학을 보시면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3명 중에 1명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노화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률은 올라가게 되는데, 당뇨라든가 고혈압, 비만, 기타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증가율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 2015년도에 발표된 그 보고에서는 국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진단 코드를 갖고서 보았을 때 2015년도에는 전 인구의 1.5%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 예측률이 2020년도에 2%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라의 인구 중에 2%는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의 고령화로 인해서 40년 후에는 한 6% 가까이 심방세동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는 모든 만성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노화에부터 남성, 그리고 저희 같은 동양인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기타 모든 만성병들과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들도 함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나쁜 영향들이 서로 주고받게 돼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환자분의 심방세동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환자분에게 이런 다른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방세동을 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가? 그것은 이 심방세동의 임상적인 위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다라면 심방세동을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 비해서 사망률은 1.5에서 3.5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 뇌졸중은 5배, 심부전, 숨이 차거나 가슴 답답한 심부전도 3배, 치매 발생도 1.6배, 그리고 입원도 연간 10명 중에 1명에서 4명꼴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방세동 자체는 임상적으로 아주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ABC라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심방세동은 정상적으로 심방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심방 자체가 아주 불수의적으로 뛰기 때문에 심방 안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항원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증상 조절을 해야겠고, 그리고 나머지 위험인자에 대해서 교정을 해줘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증상 조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심방세동 자체를 맥박을 정상으로 조절하지 않고 맥박만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심방세동 자체를 정상맥으로 돌리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술 치료가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있겠고, 시술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가 있는데, 이 시술 치료 중에 그 방법에 따라서 과거에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존에 먼저 나와 있었고, 이후에 냉각풍선 도자절제술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심방세동의 이런 시술적 치료들은 아직까지는 클래스 1은 아니고 2차 치료로 하고 있지만 약물 치료 이후에 2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의 시술적 치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심장 구조물 중에 이 자심방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자심방의 뒤편으로 폐정맥이 양쪽에서 2군데씩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한 보고에서는 이 심방세동을 발생하는 촉발인자들의 90%가 폐정맥에서 90% 정도 발생하는 것을 보고를 하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술적으로 이 심방에 도달하여서 폐정맥과 접촉면을 괴사를 시키면 폐정맥에서 나쁜 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군데의 폐정맥을 정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맥 시술 가운데서 심방세동의 시술은 물론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네 군데 폐정맥만 일단은 정기적으로 차단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크게 많이 하진 않아서 또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시술적 방법은 과거에는 도자 절제술이라 해서 이 도자 카테타가 이렇게 길게 하나가 있으면 이 폐정맥과 자심방의 접촉면을 괴사를 시키는 거죠. 이때는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이제 괴사를 되기 때문에 이 한 군데를 이렇게 원형으로 괴사를 시키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되고 이것을 결국 네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게 된다면 최소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를 보게 되는데 이 냉각 풍선 도자 절제술은 카테터에 풍선이 되어 있어서 이 풍선을 정맥과 자심방의 접합부에다가 접촉을 시켜서 마이너스 40도에서 60도까지 얼려버리면 이 접촉면이 괴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에 근육들을 다 괴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 자체가 1시간 반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과 비교는 이제 2016년도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전극도자 절제술과 비교해서 부정맥의 재발률은 비슷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시술 시간이 짧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전극도자 절제술은 한 140분이 걸렸다 그러면 냉각도자 절제술은 한 120분 정도로 시술 시간이 짧아지고 좀 간편해졌다. 그런 차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케이스를 보여주시면 62세 여한이 2년 전에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았고 적절한 항부정맥 약물 치료 중에도 재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시술 받은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심방 충격을 통해서 천자를 통해서 자심방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심장 내 초음파를 통해서 카테타가 이 중격을 통해서 자심방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심방을 넘어가서 풍선을 이 폐정맥 입구에서 부풀려서 냉각을 시작을 하게 되면 폐정맥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 폐정맥 신호에서 이렇게 포텐셜이 있었던 것이 정기적으로 차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좌측 상부의 폐정맥을 차단을 하고 이후에 좌측 하부 그리고 우측 하부 그리고 우측 상부 이렇게 네 군데를 순차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다 정기적으로 차단을 하고 시술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시술 과정은 이제 시술 전에 심장 CT를 촬영을 해서 심장 구조도 확인하고 심장 내 혈전 유무도 확인해서 혈전이 없는 경우만 시술을 진행하고요. 보통 뭐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한 3박 4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날 입원하고 당일날 시술하고 이후에 지혈 과정을 거치고 다음날 그 천자된 부위를 좀 더 안정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날 퇴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수면하에서도 시술이 되고 전신 마취하에서도 시술이 가능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진정 수면하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 시술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내외이고 저희 병원 통계를 보시면 평균 85분 정도 되고 최소는 30분에서 많게는 210분까지 걸렸는데 이 케이스는 심방세동 말고 다른 부정맥도 같이 시술을 하여서 이렇게 걸렸던 경우이고요. 그래서 평균은 1시간 반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된다. 시술의 부작용은 일단 카테터가 대퇴정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자 부위의 혈종이라든가 시술 후에 도자 절제술로 인한 가슴 통증, 행경막 신경마비 같은 이런 좀 심하지 않은 부작용부터 해서 이런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낭삼출, 심장총공 같은 좀 위중한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1% 미만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0명의 환자분이 이렇게 냉각풍선 절제술을 시술을 받으셨고 평균 나이는 65세셨고 39세부터 83세 어르신까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단일 기간으로 전국 8번째로 100례를 달성하여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심방세동 시술 치료에 있어서 냉각풍선 도자 절제술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방세동 시술에 있어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심방세동에 있어서 시술 치료는 6주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심전도상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보험 기준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술 치료를 하더라도 이것이 꼭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 설명드린 대로 심방세동 자체는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물론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술 후에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수가 5년에는 뭐 50% 가까이는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완치라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진 않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심방세동의 단계에 따라서 이런 시술의 성적 차이라든가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의료진과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냉각풍선 도자절제술의 장점은 일단 짧은 시술 시간이다. 효과도 비슷하고 시술이 짧다라면 환자분이라든가 의료진에게서 더 편한 시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저 역시도 전국도자절제술에서 냉각풍선 절제술을 1차 치료로 지금 대부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치료 이후에 3개월은 회복기간,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부정맥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발로 여기지를 않고 시술 3개월 안정기가 끝난 이후에만 우리가 재발로 간주한다. 이 부분도 한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심방세동의 시술 치료의 하나인 냉각풍선 도자절제술의 시술 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